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학 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현상으로 인해서 전기와 자기가 굉장히 큰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전기와 자기를 묶어서 전자기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류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현상을 이제 전류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과학자 앙페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자세히 연구를 해서 우리 이 과학자 이름을 따서 앙페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때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앙페르 법칙. 즉, 앙페르 법칙이라고 한다면 도선을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공간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자기장을 형성한다.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모양이 바뀌면 그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모양도 바뀌겠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한 형태인 직선 전류를 보도록 합시다. 직선 전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류가 흐르는데 어떻게? 직선 모양으로 흐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먼저 넓은 판을 하나 깔아두고 그 판 중심에 도선을 통과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도선을 통과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전원 공급 장치,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전지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래서 건전지를 연결해서 이 도선의 위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준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전류 때문에 주변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위해서 철가루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추가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했었죠?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직선 전류가 만드는 공간에 만드는 자기장의 모양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침반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을 몇 개 여기 주변에 놓은 다음에 나침반의 N극 방향이 가리키는 걸 쭉 선으로 잇게 되면 자기장의 모양,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 전류 주변에 먼저 가장 간단한 형태인 4개의 나침반을 놓아 볼게요. 먼저 앞쪽에 하나를 놓을 거고 나머지는 하나 뒤, 그리고 좌우 양옆에 이렇게 나침반을 하나씩 놓아 볼게요. 자, 이렇게 나침반을 놓으니까 맨 앞에 있는 놈은 우리가 바라볼 때 N극이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는 걸 찾을 수가 있었고, 자, 뒤에 있는 놈은 보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N극이 왼쪽을 향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놓여 있는 나침반은 N극 방향이 뒤쪽을 향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던 나침반은 앞쪽을 향해서 N극이 정렬되는 걸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4개의 나침반을 이용해서 찾아낸 자기장을 쭉 잇게 되면 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모양으로 이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한 지점에만 자기장이 작용하는 게 아니니까 전체 영역에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마치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원을 쭉 그리는 동심원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냈는데, 우리 자기장을 매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장의 모양과 방향을 매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많은 나침반을 활용하기는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바로 오른나사 법칙 또는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오른손을 이용해서 여기서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찾을 수가 있었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엄지손가락을 어느 쪽으로, 전류의 방향, 지금 보면 전류가 위쪽을 향하니까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했을 때, 자,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어때요?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요 상황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향했을 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을 보니까 마치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감긴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침반을 여러 개 이용해서 찾기보다는 우리가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4개의 손가락, 즉 오른나사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장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연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방향을 알아봤으니까 이 직선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장은 모든 지금 공간에 작용을 하겠죠. 그 중에 우리 임의의 한 지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X로 표시한 요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직선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직선 전류로부터 요 거리, 떨어진 거리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지점이 가까울수록, 직선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좀 더 커지고, 이 지점이 직선 도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실험으로 통해서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자기장은 문자로 이렇게 B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이거는 자기장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세 글자를 쓰기 번거로워서 그냥 알파벳 대문자 B를 이용해서 얘는 자기장을 뜻한다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니까 우리 B 밑에다가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야 라는 뜻으로 작은 글씨 직선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자, 관계가 있어요. 누구와 관계가 있냐면 거리, 아까 얘기했듯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진다. 즉, 직선 전류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무슨 관계? 반비례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흐르는 요 전류, 건전지를 내가 더 센 거를 연결하면 전류가 커지겠죠. 즉,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지만 저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 직선 전류일 때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전류가 직선 모양으로 흐를 때의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직선으로 만들어진 도선을 살짝 구부려서 원 모양을 만들 거야. 동그란 원 모양.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형 전류라고 합니다. 원형 전류. 마찬가지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넓은 하나의 판을 설치하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 도선을 어떻게 원형으로 말아서 이 넓은 판 중심을 통과시킬 거예요. 그래서 원의 절반만 그려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원의 절반만 나와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아래쪽 부분은 굳이 그리지 않고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원형 도선이 만들어져 있고, 자, 이 도선을 통해서 지금 전류가 그림과 같이 흐르고 있다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주변 공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이 자기장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 공간 주변에 무엇을 놓자? 나침반을 놔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의 중심에 하나를 놔볼 거고, 그리고 원형 도선 앞쪽에 하나, 얘도 하나, 그리고 뒤쪽에도 하나 이렇게 놔볼게요. 자, 먼저 가운데 있는 나침반을 보니까 나침반의 N극이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있는 쪽 앞쪽을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 원형도선 앞쪽에 있는 요 놈은 우리가 바라볼 때 왼쪽을 향하고, 뒤에 있는 놈은 오른쪽, 그리고 원형도선 오른쪽에 있는 놈의 앞에 있는 애는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나침반이 배열된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관측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관측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요 관측 결과를 통해서 지금 이 원형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침반의 N극을 이어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주면 먼저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마치 자기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처럼 종이면을 뚫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침반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매번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때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을 때는 우리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을 어디로? 전류 방향으로, 나머지 4개를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키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가 바라볼 때 오른쪽 부분을 보면 전류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하니까 어떻게? 감기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고, 자, 그리고 왼쪽 부분을 보니까 지금 전류가 아래쪽으로 쏙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들어가게 엄지손가락을 감아주니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질 때 지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지금 요 공간, 이 지점 모든 지점에 자기장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그냥 간단한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를 지금 원형 전류에 대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관측할 때 다른 부분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걔네들은 일단 어떻게 하고 생략하고 나중에 배우고, 우리 물리학 원 수준에서는 어느 지점? 이 원의 도선 원형 전류의 요 중심,
자, 이렇게 진하게 X표한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만 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기장의 세기 대문자 B로 나타낼 거고, 누가 만드는 직선 도선이 아닌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볼 거예요. 어디에서? 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이 정보를 써준 거예요. 이거는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자는 뭐 본인이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대신 문제 상황이라면 위에 글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원형 도선의 중심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이다 라는 형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원형 도선의 중심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영향을 준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중심이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요 반지름 거리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멀어지니까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원형 도선이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그 원형 도선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반지름이 작을수록 커진다라는 뜻이죠.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찾아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세 번째. 자, 세 번째 상황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엔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솔레노이드라는 거예요. 솔레노이드. 뭐 솔레노이드 또는 뭐 솔레노이드 코일 뭐 그렇게 부르죠. 솔레노이드는 도선을 여러 번 원의 형태로 감아준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 감긴 거를 그냥 보면 좀 정신이 없어서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원의 중심에 기준이 되는 걸 그리고 하니까 그거는 교과서랑 좀 다를 수 있으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교과서 131쪽에 1쪽에 같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솔레노이드의 먼저 도선을 이렇게 감아요. 어떻게? 원의 형태로 여러 번 감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감아주고 마찬가지로 이 솔레노이드 주변에 자기장이 흐르려면 뭐가 흘러야 되니까 이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흘러야 하니까 우리 여기에 무엇을 연결하자? 건전지를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를 연결해 줄게요. 자, 건전지가 연결되면 우리 배웠었죠? 긴 쪽 플러스 극에서 짧은 쪽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요렇게 전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리고 반대에서는 쭉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얘가 쭉 이어져서 이 도선을 타고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3차원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도선이 이렇게 뒤쪽으로 감겨 있는데 전류가 그쪽으로 흘러 넘어가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전류는 지금 종이면을 타고 넘어가는 안쪽으로 타고 넘어가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나침반을 놓자. 나침반은 요 솔레노이드 안쪽에 하나 이렇게 놔볼 거고 그리고 솔레노이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놔볼게요. 3차원이랑 이렇게 찌그러지게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놓아 보니까 안쪽에 있는 놈이 N극 방향이 왼쪽을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관찰하게 되었고 자, 오른쪽에 있는 놈은 N극 방향이 마찬가지로 왼쪽을 향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놓여 있는 나침반의 N극 방향 또한 왼쪽을 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었어요. 자, 그 결과 우리는 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놈이 주변 공간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오른손 법칙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솔레노이드에서는 우리 오른손 법칙이 있을 때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반대로 쓸 거예요. 물론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반대로 하는 것부터 알려줄게요. 우리는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했었는데, 자, 이때는 4개의 손가락을 우리 전류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우리 자기장의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앞에서의 경우에 지금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뒤쪽으로 타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타고 넘어가는 쪽으로 향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향하죠. 즉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 왼쪽을 향한다 라는 것을 우리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형태가 솔레노이드 바깥쪽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솔레노이드 안쪽에 만들어지는 자기장만 지금부터 고려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솔레노이드 특성상 이 솔레노이드 안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지금 표시한 요 X로 표시한 지점이나 오른쪽에 표시한 지점이나 가운데에 표시한 지점이나 모두 같은 값을 가져요. 그게 솔레노이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내부에서 어떻다? 모두 균이래요. 모두 균이라고. 그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 그 중에 어디에서? 저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만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에 만들어지는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해요. 이 도선이 여러 번 촘촘히 감겨 있으면 그 안에 만들어진 자기장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전류가 커지면 또 마찬가지로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솔레노이드 내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 도선을 얼마만큼 촘촘히 감았냐.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 감은 수와 비례하고 그리고 저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요. 얘는 곱하기예요. 도트로 표시한 곱하기 표시해줄까요? 이렇게. 즉 무슨 말이냐? 단위 길이당 감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도선이 촘촘히 감겨 있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고 그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형태, 직선전류, 원형전류, 솔레노이드 이 세 가지 형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모양을 오른손 법칙으로 찾을 수 있고 그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쭉 알아봤어요. 자, 다음으로 이 자기장을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132쪽에 나와 있어요.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에 어떻게 쓰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전자석, 두 번째 밑에 있는 스피커, 그 다음 밑에 자기부상열차, 그리고 오른쪽에 전동기, MRI 등등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 그 중에 선생님이 한 가지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활용 예시 중에 우리가
스피커는 한번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이거 한 번씩 읽어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스피커는 여러분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쌤이 해주는 거니까 스피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스피커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132쪽 중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일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 내부에는 먼저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우리 위에서 봤던 솔레노이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쌤이 잠깐 빼놓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미안. 자, 여기 위에 보면 지금 솔레노이드가 전류가 흐르면서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자, 자기장이 만들어진 모양을 보니까 지금 왼쪽으로 자기장이 나가고 있고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솔레노이드를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막대 자석으로 본다면 자기장의 방향 우리 저번에 배웠죠? 지금 왼쪽으로 자기장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솔레노이드가 하나의 막대 자석일 때 왼쪽 부분은 N극이 되고 오른쪽 부분은 자기장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막대 자석의 S극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고, 자, 이걸 이용해서 스피커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스피커를 만들 때 우리는 먼저 솔레노이드와 옆쪽에 자석을 놓을 거예요. 이 자석은 뭐 N극, S극, 어디가 S극, 어디가 N극인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왼쪽이 N극인 경우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전류. 근데 아까 위에서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걸어줬지만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을 위아래로 막 바꿔줄 거예요. 위로 오르다가 아래로 오르다가 위로 오르다가 아래로 오르다가 이렇게 진동하듯이 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되면 위에서 본 것처럼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N극과 S극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바뀌겠죠. 즉 스피커에서 전류의 방향이 지금 위아래로 흐르게 된다면 이 스피커에 들어있는 솔레노이드를 하나의 자석으로 봤을 때 N극과 S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뜻이죠. 즉 오른쪽이 지금 처음엔 S극이었는데 시간이 바뀌면 N극, 또 S극, N극 왔다 갔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이 N극과 S극이 바뀌게 되면 자, 오른쪽에 지금 자석이 하나 놓여 있는데 이 솔레노이드는 강하게 고정을 시켜놔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럼 지금 N극과 S극이 바뀜에 따라서 여기 있는 자석이 어떻게 될까요? 끌어당겨졌다가 밀려났다가 당겨졌다가 밀려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하게 되겠죠. 자, 이 진동을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자석 한쪽에 이렇게 진동판이라고 하는 넓은 판을 하나 연결해줘요. 그러면 자석이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할 때 같이 연결된 진동판도 왔다 갔다 어떻게 돼요?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진동은 결국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누구를?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 공기의 진동이 우리 귀에 있는 누구를? 고막을 진동시켜서 우리는 소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스피커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전류의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이용한 기술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씩 보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있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뒤쪽 내용을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